1번. 자, 한번 해보자. 자, 9번부터 가보자. 9번부터. 거듭제곱근의 성질들이라고 한다면 총 4가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야.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루트 A의 제곱, 두 번째는 루트 A 제곱, 세 번째는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걔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때는 언제인지, 물론 이때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부터. 첫 번째는 뭐다? 이거 얼마니? 얼마? A죠. 그리고 얘는 얼마야? 절대값 A야. 그래서 이거는 A고 얘는 절대값 A예요. 두 개는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언제야? 이렇게 되는 거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만 얘가 되는 거고, 얘는 분모만 음수, 그러니까 A는 양수일 때거든요. 분모만 음수. 그럼 9번에서 A 플러스 B가 2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B가 2가 되고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란 얘기야. 그쵸? 누가 양수인지 몰라. 어쨌든 아는 것은 뭐냐면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거였다고. 루트 A분의 B 플러스 루트 B분의 A의 제곱을 구하시오 였는데, 자, 이거를 제곱해주면 이거 제곱이거든. 이거 제곱은 결국 이 형태인 거잖아. 맞죠? 이 형태가 아니잖아요. 얘를 제곱했다는 얘기는 얘를 2번 곱한 거고, 그럼 이거 2번 곱해주면 걔는 그냥 A분의 B가 되는 거죠. 플러스 이거 제곱 역시 B분의 A가 되는 거고, 플러스 뭐야? 2 곱하기 루트 A분의 B 곱하기 루트 B분의 A인데 이걸 1이라고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거 얼마냐면 이거 계산하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바꾼다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둘이서 부호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한 놈은 분모만 음수일 거고 한 놈은 분자만 음수이겠죠. 그럼 어쨌든 이 두 개 중에 한 놈은 분모만 음수인 거니까 걔는 마이너스로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분의 루트 B 곱하기 루트 B분의 루트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약분돼서 이거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됐죠? 이제 얘는 그냥 뭐 이거 이용해서 그냥 근계수로 통분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을 구하면 5번 정답인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기 좀 쉬운 형태죠. 그래서 얘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2가 됐었어. 10번. 우리가 가우스 X가 나오는 어떤 방정식 있잖아요. 가우스 X가 나오는 방정식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가우스 X가 나왔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상황은 이거야. X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 문제에서 뭐 X 범위가 뭐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그럴 때 이 가우스 X를 포함한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범위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X 범위가 없을 때야. 범위가 주어지지 않은 가우스가 주어진 방정식인데, X의 범위가 주어진 경우는
우리 가우스 x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가우스 x가 n이 된다는 것은 x 범위가 어떻다는 거니? x,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단 작다란 얘기죠. 그럼 만약 문제에서 x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4까지에 있을 때 얘를 포함한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이 문제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죠. x가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x가 2에서 3 사이, x가 3에서 4 사이로 범위를 나눠서 이 가우스 값들을 전부 다 상수값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x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가우스가 상수가 되도록 식을 바꿔야 된다. 이거였어. 그런데 x 범위가 없다면, x 범위가 없으면 그럼 가우스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니? 가우스 5.4가 의미하는 건 뭐야? 5.4의 정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x 범위가 없다면 그러면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 x의 정수 부분인 거고, 그럼 걔를 그냥 n이라고 치환해주면 돼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니까 그럼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쓰면 돼. 그럼 요 n은 뭘 말하는 거야? 정수 부분을 말하는 거죠. x의 정수 부분. 요 알파는 x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 거야. 알파는. 그럼 x에서 가우스 x를 뺐어. 뭐겠어? x에서 그거의 정수 부분을 뺐으니까 얘는 그냥 알파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결국 x 범위가 없다면 그 x라든가 가우스 x 또는 소수 부분을 어쨌든 n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n과 알파로 바꿔주는 거야. 자, 됐니?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우스 x를 없애겠다는 거야. 범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범위를 가지고 아예 가우스 x를 상수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범위가 없으면 문자로 바꾸겠다는 거야. 이게 가우스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좀 친절하게 갖다 놓긴 했거든요. 친절하게 그 정수 부분을 가우스 x, 소수 부분을 그 다음에 저 괄호 x라고 쓰자는데 우리 그거를 그럼 문자로 바꾸자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 가우스 x 대신에 n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소수 부분에다가 알파라고 써주자. 이렇게.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문제 이놈 곱하기 x가 이꼴 가우스 x의 제곱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린 그 x의 값을 구해보자고. 그냥. 그러면 자,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소수 부분이니까 알파라고 쓰자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써? n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쵸? x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 x 제곱은 얘는 그러면 n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자,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그럼 이것은 알파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제곱은 n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n의 값을 구하거나 알파 값을 구할 수 있어. 뭐에 의해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자, 그냥 n을 구하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이 나오죠. 2차 방정식.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의 공식으로 n을 구합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 b제곱 빼기 4ac니까 플러스 4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 자,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래요. 그럼 x가 양의 실수래.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x가 0보다 크니까 정수 부분 n은
0 이상이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없겠네요. 그럼 이게 플러스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이거는 5알파 제곱이고 알파 밖으로 빼버리면 결국 1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알파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알파는 소수 부분이잖아요. 알파가 소수 부분이다 보니까 항상 알파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알파가 0이면 0 이상인 거고 알파가 1이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n이잖아요. 정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정수란 얘기죠. 뭐겠니? 0이 되거나 아니면 1입니다. 그렇죠? 루트 5가 2점 땡땡땡이야. 그럼 거기다 1이니까 3점 땡땡땡. 2분의 3점 땡땡땡은 1점 땡땡땡이죠. 그러니까 얘는 0 또는 1인 거야. 자, 그런데 알파가 0, 얘가 0이면 얘가 0이면 알파도 0이죠. 그럼 x도 0인 거죠. x는 0보다 커야 되잖아. 아, 0 될 수 없네요. 그럼 알파가 1인 거네. 아, n이 1인 거네. 됐죠. 따라서 n은 1입니다. 자, n이 1이니까 즉 이 값이 1이면 그럼 알파는 결국 얘의 역수인 1 플러스 루트 5분의 1인 거고요. 물론 유리화를 해버리면 4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n과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은 뭐 잘못했니? n이 1이니까 그쵸? 알파는 여기서 1을 빼야죠. 그치? 알파는 잠깐만 얘가 1이니까 분자에 2로 써야 그쵸? 여기 역수니까 2죠? 2였지? 그치? 이거니까 결국 해주면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알파가.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제 풀 때 가우스가 주어진 방정식은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 이렇게 써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 상황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분명히 저 fx가 2차식이라고 되어 있어. 2차식이래. 그 말은 뭐야? 저 분자가 11번에서 fx가 2차식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분자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식이란 얘기죠. 실제로 x의 마이너스 1 되면 0 된다는 얘기고, 물론 그 말이 없다 하더라도 저 분자는 3차식인데 우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는 건 타당할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a제곱과 b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자, 거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분자를 바꿔주면 걔는 x 플러스 1 곱하기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물론 여기는 조립제법을 통해서 값은 구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나왔겠죠. 따라서 걔를 x 플러스를 나눈 게 fx니까 이 fx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가 됩니다. 자, 얘가 정수, 개수 범위에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대요. 됐니?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수, 개수 범위에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에 밑줄 그어놓죠. 자, 그렇게 되는 A랑 B도 자연수인데 그 얘가 정수, 개수로 인수분해되려면 어찌 돼야 될까? 물론 직접 인수분해하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두 근의 합이 6이니까. 그러니까 더해서 6되는
그러한 자연수들의 조합으로부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찾아도 괜찮지만 사실 그 풀이는 안 돼요. 그 얘가 6은 작은 수니까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안 풀었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 밑줄 그은 거 있잖아. 다시 한번 봐봐. 내가 정수 개수로 얘가 두 1차식의 곱이 되려면 무엇이 어찌 돼야 될까요? 이거에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완전 제곱의 꼴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 그런지 이해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구하는 내가 이 정수 개수 범위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x의 값을 구하면 그 x는 이 개수가 정수고 a랑 b가 자연수다 보니까 근들이 어떤 그 유리수 파트가 돼야 된다고. 근들이. 그러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의 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짝수 판별식을 생각한다면 걔는 절반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이거가 뭐다? 완전 제곱의 꼴이다. 즉 뭔가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그쵸? 8이 되거나 5가 돼야죠. 그거밖에 없죠. 그렇지? 물론 이거 9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a랑 b가 자연수인데 제곱합이 9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연수 제곱과 제곱의 합이. 그래서 실제로 a랑 b가 자연수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럼 걔가 될 수 있는 것은 9가 되거나 8이 되거나 5가 되는 거. 일단 후보는 이거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실제 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a랑 b가 자연수니까. 그런데 제곱해서 8 만들 수 있는 자연수 a, b는 있잖아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죠. 2,2가 있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는 1의 제곱과 2의 제곱이 합이거나 2의 제곱과 1의 제곱이 합이거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찾는 거는 근계수로 찾지 마시고요. 그거는 요 숫자가 커지는 순간 불가능한 식이 되버립니다. 근계수가 아니라 뭐야? 1차식의 곱의 꼴이 되려면 실제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판별식이 완전 제곱의 꼴이 돼야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됐니? 만약에 1차식의 개수가 홀수면은 이 문제는 성립이 안 돼요. 1차식의 개수가 홀수라고요? 개수가 홀수다? 마이너스 7. 이게요? 모르겠네요. 안 되나? 왜? 이 근이 2분의 좀 되잖아요. 정수로 안 나타나지. 그쵸. 근이 정수가 되진 않죠. 근이 정수가 되진 않죠. 이거 지금 근이 정수라고 했나? 개수가 정수인 거지 근이 정수인 건 아닌데? 개수가 다 정해요. 그치. 개수가 정수라서 근이 정수인 건 아니잖아. 그럼 됐어요? 결국 그 뭐냐면 근이 유리수란 얘기예요. 근이 유리수다. 거기까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13번. 자, 13번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구하자. 근데 뭐 실근, 뭐 중근, 뭐 서로 다른 뭐 양수 뭐 이런 얘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판별식을 생각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자 13번에 가랑 나까지는 됐니? 가는 또 판별식 세우면 어떻게 되죠? 가의 판별식 13번에 된 거야? 자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c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 요거네요. 판별식 b제곱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4ab고 이것은 2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항상 0 이상이잖아. 뭘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없다. 넘어갈게요. 13번은. 자, 14번입니다. 14번. 자,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 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걔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복소수가 실수래요. 근데 이제 이 복소수가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 약간 복잡한 꼴인 그런 복소수가 실수래. 그 얘를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Z를 그렇죠. 그렇게 놓고 푸는 거죠. 첫 번째는 이 Z라는 게 복소수를 그러니까 이제 Z를 포함한 꼴인 거죠. 그렇죠? Z를 포함한 복잡한 꼴이면 이 Z를 그냥 A 플러스 BI라고 놓고 실제로 얘를 정리해서 실수가 될 A랑 B 조건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복소수가 복잡한 꼴이가 그냥 뭐 오메가가 삐리리리 뭐 Z에 대한 어떤 식으로 주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자 얘가 실수가 되려면 두 번째는 뭐야? 이 오메가는 그냥 뭐랑 같다? 오메가 바랑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어떤 복소수가 실수면 거기다가 켤레 복소수를 해도 값은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 중 하나로 풀면 되는데, 내가 강조했던 건 있어. 수업 때는 뭐를 이용하자? 1번을 이용하자 했어. 그러니까 물론 2번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여. 약간 더 있어 보이는데, 근데 실수하기가 되게 쉬운 꼴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보통은 내가 더 쉽긴 쉬운데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Z를 A 더하기 B를 갖다 놓고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좀 마음이 더 편하다라고 했어요. 해설지를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이 방법으로 풀겠다고, Z를 그냥 A 더하기 BI로 갖다 놓고 풀겠다야. 그럼 이제 해보자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냥 바로 접근해버리면 1 플러스 Z 제곱분의 Z가, 자 얘가 실수가 돼야 돼. 그럼 얘는 이 꼴. 그러면은 여기를 A 더하기 BI라고 놓는 거죠. 그럼 여기는 1 플러스, 그럼 얘 제곱해주면 실수 부분은 A제곱 빼기 B제곱인 거고, 허수 부분은 2AB I가 되는 거야. 근데 걔가 실수래. 뭔 말일까요? 어떻게 풀죠? 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푸니 여기서? 실수래요. 그치? 이게 실수란 얘기는 이걸 가지고 막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지 말고, 얘가 실수란 얘기는 말 그대로 분모랑 분자가 서로 실수배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뭘 곱해야지만 얘가 되냐고요. 뭘 곱해야 되니?
2a를 곱해야 되잖아. 아, 그 말은 요 놈에도 이 a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실수가 되려면 a에다가 여기도 이 a를 곱하면 1 플러스 a제곱 빼기 b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거 넘겨주면은 이거 2a제곱이잖아. 넘겨주면 결국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까지를 얻어낸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1 플러스 z분의 z제곱이 실수래요. 그럼 똑같이 해보자고요.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i가 되는 거고, 분자는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 i니까 실수가 되려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2a를 곱한 게 이거니까, 따라서 요 놈에도 1 플러스 a에도 2a를 곱하면 그것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넘겨주면은 2a 더하기 2a제곱인데 넘겨주니까 a제곱, 넘겨주면 더하기 b제곱은 빵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거 알았잖아요. 이게 1인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그럼 b제곱은 4분의 3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둘 중 하나인 거죠. 첫 번째 z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이거나, 또는 두 번째 z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나인데,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건 뭐야? z 빼기 z 다에다가 i를 곱했더니 첫 번째 조건 z 마이너스 z 다에 i를 곱한 게 음수래요. 그럼 이거를 계산해버리면 z는 a 더하기 bi, z반은 a 빼기 bi죠. 이거고요. 지워지고, 그러면 얘는 2b i에다가 i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나요? 맞아요? 맞지? 그럼 걔가 음수래요. b는 0보다 큰 거네. 그러니까 z는 이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하시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치? 얘를 제곱한 게 정답입니다. 되게 풀이식이 되게 긴데, 뭔가 되게 길게 썼는데, 자, 우리가 어떤 복소수의 그러한 이제 형태가 실수가 될 조건에 대한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중 하나야. 킬러 파트 문제 중 하나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될 조건에서 여기서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여기서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실수배다. 실수배였던 거다. 이 흐름으로 가야지. 실제 예를 가지고 이제 막 현대복소수 곱해서 막 생각하고 해버리면 정말 난리 납니다. 저기 아이 있어요. 어디요? Z 두 개로 가는 거예요. Z가 그렇죠. A 플러스 B I니까. 뭐야 이거? A 플러스 B I니까 I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됐니? 그치? 그 다음에 15번. 15번 저만 틀렸어요. 그렇긴 한데 설명을 해야 돼. 아까 보니까 풀이식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15번 문제를 더 약간 어렵게 변형한 게 이거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차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L이 있어. 이 L은 Y는 mx 플러스 n이란 직선이야. 이거는 fx야. 그러면
이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있어서 그 교점을 A랑 B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 길이를. 자,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길이. 어떻게 구한다? 어떻게? 무엇을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핵심은 그게 아니야. 물론 피타고라스 맞아. 그게 핵심이 아니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구할 때 점 A랑 점 B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을 구하진 않는다고. fx랑 얘랑 만나는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이때 x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때 x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놈의 요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요. 기울기가 m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m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요. 따라서 요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지 않느냐. 그럼 베타 빼기 알파 어떻게 구한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부터 구한다는 거죠. 알파랑 베타를 구하진 않습니다. 됐어요? 간단한 문제면 알파랑 베타를 구해도 괜찮아. 간단한 문제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복잡할 수도 있어. 그리고 보통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x축이랑 만나는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이 얼마다? 이런 문제들 우리 많이 풀어봤잖아. 무슨 문제인지 상황 대충 이해되니? 그런 거 다 뭐 이용하는 거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15번 문제 얘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냥 교과서 문제 원본인데 A, B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 A랑 B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그냥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A, B의 길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A, B 길이의 그럼 제곱이란 그럼 걔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 거고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요.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AB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그걸 제곱했다 1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K죠? 제곱하니까 K제곱 빼기 4 곱하기 두근의 곱 6이잖아요. 그래서 K제곱은 36이다. 그 중에 음수 K는 마이너스 6인 거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계수예요. 절대 근을 구하지 말도록 하세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거기서 꼬입니다. 근계수야. 얘도 근계수 풀 거고 됐어요? 근계수로 풀었어야 됐다 라는 거죠. 18번 그 18번 문제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지금 상황이 뭔 상황인지 알아야 돼. 지금 상황이. 우리 이런 식의 문제는 그래도 몇 번 풀어봤어. 근데 그때는 다 문제의 그림이 그려졌던 상황이고 얘는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황인데 자 실제 함수가 있어서 하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 거고 또 하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대요. PQ. 물론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왔을 거고요. 이게 5,6이 나왔을 거야. 해보면 갖다 놓고 풀면 자 뭔데요 이제 어떤 선을 그은 거죠?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무슨 선인 거니? Y축에 평행한 선이니까 그쵸? 세로선을 그은 거라고. 이러한 세로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점을 그 만나는 두 점을 R과 S라고 하자 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삼각형과 삼각형을 더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은 이 길이, 이 삼각형도 이 길이는 똑같아. 그럼 우리 이 높이를 h1, 이 높이를 h2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사각형 넓이는 두 삼각형 합인데 첫 번째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rs 곱하기 h1이고 두 번째 삼각형은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rs 곱하기 h2가 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rs로 묶어버리면 h1 더하기 h2다. 근데 h1 더하기 h2는 뭐야? p에서 q까지의 x값의 차이인 6이 되는 거죠. 6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rs를 말하는 거다. 됐죠? rs는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거죠.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거는 결국 새로운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고 그럼 그거의 최대값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최대값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x 범위는 주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다.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 있을 때의 요 놈의 최대값만 구하면 그게 바로 넓이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됐나요? 됐죠? 자, 나머지는 혹시 질문 있으면 개별 질문을 받을 건데 당분간 시험 문제에 교과서 중에서의 좀 중요한 문제들은 몇 문제 좀 집어넣을게요. 한 3문제, 4문제 정도 집어넣을게요. 매 시험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문제랑 그 유사 문제 같이 해줄 테니까 좀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